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2023년 7월 29일 경찰 간부 헌법 기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2023년 2차 경찰 채용 시험을 대비해서 보고 가라고 하는 강의예요. 관련 자료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고 해설 강의 유튜브 채널 김원욱 경찰학교에 있습니다. 그 아래 링크 보시면 네이버 카페 주소 연동 해놓을 테니까 그 찾아가서 자료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틀린 지문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3번 지문. 자, 빨간색은 틀렸다는 표시예요. 1번 문제, 3번 지문이에요. 자, 관수원법도 선물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야 되죠. 예, 틀렸습니다. 아니다, 틀렸고요. 2번. 자, 대한민국 주권의 주요 변경을 가져온 중대사항에 관한 국민투표 제도가 있는데, 국민투표가 현행 헌법에 따르면 72조 중요 정책 국민투표가 있고 130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있죠. 요 중에서 중요 정책 국민투표입니다. 요거는 2차 기원 때 처음 나왔고요. 3차 틀렸죠.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5차 때 처음 나왔어요. 자, 3번에 4번 질문. 정부 수립 이전에는 주로 중국으로 동포들이 많이 이주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미국으로 많이 이주했죠. 근데 둘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영토권이라고 기본권을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독도에서 이제 한일 어업협정 사건이에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영해가 독도에 딱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헌소를 청구했어요. 근데 요 협정 자체가 영토 조항, 헌법 3조 영토 조항 자체를 침해했다 그러면 안 되고 한국 사람이 어업을 하는데 어업권이라는 재산권의 기본 전제로서 영토권이라고 주장하면은 헌법순을 받아주죠. 네, 그래서 이번 기본권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구제를 위한 전제로서 영토권이라고 구성하는 것은 기본권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제 한일어업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영토조항 위반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틀렸고요. 자, 4번. 저작권법은 저기 북한 지역에도 미쳐요. 북한 지역에서 저작권 효력이 있습니다. 자, 5번에 4번. 8조 3 민주기본질서는 일반 민주기본질서와 동일하지 않죠. 협소하죠. 협소. 그래서 8조 3은 정당 해산이에요. 정당 해산을 위한 민주기본질서라면은 일반 민주기본질서보다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단순 질서 위반만 가지고는 정당 해산이 안 돼요. 추상적 위반으로도 해산이 안 돼요. 어떻게 구체적인 위험, 뚜렷한 위험,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정당 해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6번에 4번. 자, 혼인과 가족이 잘 보호가 되어야 문화도 보호가 되겠죠.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7번에 4번. 자, 축협은 사법인성과 공법인성이 같이 있어요. 자, 사법인성이 인정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죠. 하지만 공법인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법인성 인정되니까 다른 일반 순수 사법인에 비해서 기본권 제한의 강도가 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법 실행의 정도가 커져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해도 완화 심사를 해서 합헌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순수 공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권 자체가 아예 없죠. 순수 공법인 뭐 있어요? 농지교섭, 집사주의 이렇게 두 문자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는 전부 다 기본권 주체가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8번입니다. 자, 총장 투표 이거 기타급 판례가 최판 때 정리해 줬는데요. 이게 전북대 사건, 대구 교대 사건, 경북대학교 사건 판례 3개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기타금을 이제 내는데 그게 군립대학교 기금으로 기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침해 가능성 있는 기본권은 고무단위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 가능성으로 따지게 됩니다. 고무단위권은 제한이 없죠. 왜 그래요? 이미 군립대학교 교수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공무원 되고 나서
총장이 되려고 기탁금을 내는 거지 공무원이 되려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공무원이 되려고 기탁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미 공무원 교수가 된 다음에 총장이 되려고 기탁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무단위권은 관계가 없어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9번. 자, 유니언샵 조항이죠. 자,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하고 단체의 적극적 단결권은 대등. 근데 개인이 단결하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하고 단체가 적극적으로 단결할 적극적 자유권은 이건 자유권, 얘는 사회권. 그래서 이게 상위 기본권이기 때문에 얘가 이깁니다. 틀었죠, 그래서. 자, 10번에 4번 지문. 자, 구치소장이 종교행사를 4주에 한 번만 실시하라고 그래. 이거는 위헌이지. 위헌. 근데 그럼 원래 위헌인 거예요. 근데 여기 종교행사 공간이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그 매주 일요일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뭐 기독교 한 번, 천주교 한 번, 불교 한 번, 원불교 한 번 돌아가면서 하면 4주에 한 번 나오잖아 이게.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X. 자, 11번. 자, 요게 이제 최신 판례 그 헌나 사건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에요. 이거 잘 보고 들어야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동작구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정부가 있고요. 네,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감사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상급단체 광역시는 얘 원래 감사 못해요. 정부도 원래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된 사항에 한해서 약속된 것만 한시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감사원은 대통령 기속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감사가 다 가능하죠. 불시에 찾아가서 합법성, 합목적성 검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B가 A한테 감사할 때는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표현 하나 나왔어요. 통보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행정 정부의 감사는 이제 포괄 감사는 안 되고 특정된 합법성 감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한목적성 감사까지 포괄 감사까지 다 된단 말이에요. 요 지자체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잘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꼭 정리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2번은 뭐 기출됐었고 이제 주의하라고 했던 건데 이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자, 원래 여기 이 동네에 여기 50가구 총 100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다 헐어버리고 이제 전체 1000세대가 사는 총 합이 100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증가된 만큼 그 학교 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살던 사람 중에 50세대는 그냥 남아서 이 동네에 그냥 계속 살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그 다음 50세대는 돈을 현금 청산, 돈 받고 나가기로 했어요. 나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 50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총합이 1000세대가 되려면 900세대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발 사업자가 개발함으로써 추가 유입된 인구는 몇 명?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950명이에요? 원래 살던 사람 다 빼고 900명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포함해서 요거 빼고 이렇게 900명분만 그 용지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경우 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소유재 분양하는 경우에 기존 거주자 50세대 빼고 현금 청산돼서 이제 나가는 사람 50세대도 빼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 900세대에 관해서만 부담금을 900세대만큼만 부담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 청산하는 가구 수를 제외하지 않았잖아요. 제외하지 않고 950세대 그에 관한 부담금을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13번에 1번.
자, 또 재판 때 정리했던 건데 되게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나 성인에 관한 성폭력범은 학교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 중, 고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어. 학생 성폭행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합헌. 근데 같은 성적 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다른 일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교도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군대에서 일을 한다거나 애들 그 성적인 관계가 없는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아까는 교원이었고 이거는 일반 공무원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4번도 재판이죠. 피성년 후견인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당연퇴직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 휴직을 거쳐서 휴직 기간 동안에 정신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휴직 기간을 거쳐서 1, 2년이 지나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퇴직 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무조건 당연퇴직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고무단위권 침해가 된다고 봤단 말입니다. 자, 14번입니다. 1번 지문. 자, 국가유공자는 그 취업보호 대상자로서 그 취업을 좀 잘 시켜줘야 되는 거 맞아요. 일반인보다. 그건 맞지만 유공자라더라도 아니 시험도 안 보고 막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 시험도 안 보고? 시험을 보면서 가산점을 좀 주는 건 괜찮지. 합헌이지. 근데 아예 시험도 안 보고 바로 그냥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신청권은 없어요. 없다 해야 됩니다. 자, 3번 지문. 자, 청원은 대리하거나 잠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X. 그다음 4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청원 사실이 거짓말일 때에는 이것을 처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처리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이더라도 처리가 필요하다면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처리해서 안 되는 거라면 안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에 1번. 범죄인도법은 유죄, 무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을 중국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인도법이기 때문에 인도에 그치는 거기 때문에 고등법원 전속관할 1심제, 단심제도로 해도 합헌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치료감호예요. 치료감호는 검사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치료감호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법원도 치료감호 선고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치료감을 선고하고 싶으면 검사한테 청구하라고 요청해야 돼요. 요청했는데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도 직권으로 선고 못합니다. 치료감은 오로지 검사만 청구해서 검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합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할 권리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예 권리가 없다 보는 거예요. 검사만이 권리를 가진 겁니다. 자, 3번. 행정심판은 전심 절차로 기능해야지 종심으로 기능해서는 안 되죠. 이걸 전심으로 하고 나서 다음에 법원 재판이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16번에 1번. 자, 국가배상법의 그 배상 신청이 행정심의 그 행정심판인데 과거에 이제 요 행정심판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합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고쳐줬죠. 그래서 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현재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우리가 정리했다시피 배상액 동의를 하면은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 합헌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위헌인 게 그 국가배상심의회는 위헌이고요. 이게 정부 기관이라서 위헌이었잖아요. 또 하나가 세월호 사건에서 일체 이의제기 금지 사건 이것도 위헌이 나왔어요. 두 개만 위헌입니다. 자, 다만 이제 이 화해 범주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서 화해가 된 거다 보면은 위헌이죠. 근데 여기 특수임무 종사자에 한해서는 정신적 손해 포함시켜서 화해가 간주가 돼도 합헌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간주하였다. 합헌이에요. 원래 합헌이라고. 합헌.
근데 화해 범위에 적극적, 소극적 배상에 관해서만 동의하면 그냥 화해가 다 된 거로 간주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 손해는 따로 안 하겠다는 거지. 요 적극적, 소극적 손해 안에 정신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 손해를 따로 배상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다, 침해가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됐죠? 되게 주의되는 지문입니다. 2번. 자, 3번. 자, 법관이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불법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준설 현저한 위반이 있을 때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같은 법관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현저한 위반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4번 지문. 자, 행정이 근거화된 법률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적법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법이지. 근데 나중에 위헌 결정 받아서 이게 무효가 됐거든요. 나중에 위헌 결정 받은 거를 어떻게 알아?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행위 당시를 기초로 볼 때 공무원에게는 법률 적용에 고의가실이 없었다고 봅니다. 법대로 한 거니까. 따라서 고의가실이 없었으므로 배상 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 봅니다. X. 자, 17번. 자, 외형상 형식상 무죄 판결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처분, 검찰 단계는 불기소 처분, 법원 단계, 재판 단계는 무죄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야만 억울한 구음이 되고 그러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형식적 무죄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 재판을 받았더라면 무죄가 나왔을 텐데 현저한 세가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바람에 재판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동안에 살아있었을 때 구음이 억울한 구음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죠. 그래서 형식적 무죄가 없더라도 면소 공소기각 경우에도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저기 형사보상법 5조 3항인데 이번에 출제됐으니까 꼭 보고 들어야 됩니다. 자, 사용집행에 관한 보상을 할 때는 3천만 원 이내에서 타당한 금액을 더 주긴 하는데 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이 증명되면 그것까지 더 주겠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자,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받은 사람과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걸 돈을 주는 게 통념에 위반된대요. 그럴 땐 무조건 안 준다가 아니고 안 줄 수도 있답니다. 안 줄 수도 있다. 자, 그다음 범죄 피해 구조 청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방지 책임이 없다고 봐야 돼요. 틀린 겁니다. 자, 3번 지문. 자, 구조 대상, 이거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자, 4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 나온 기출이에요.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은 해당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안날로부터 2년. 틀렸죠? 안날이 아니고 구조 결정 송달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문자 따져왔었죠? 네, 보, 쌈, 오, 리, 레시피. 네, 보쌈오리 레시피예요. 그래서 자, 형사 보상 청구는 3년, 5년, 2년 이렇게 청구 기간인데 알고 나서 보상 사유 알고 나서 3년, 그 사유 있고 나서 몰랐더라도 5년 그렇게 청구의 보상금 주기로 결정했으면 언제부터 송달된 거 알고 송달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2년 이렇게입니다. 근데 피해 구조 청구는 어떻게 돼요? 3년, 2년은 똑같이 내려오는데 중간에 있는 5가 10으로 바뀌죠? 10 됩니다. 10. 그래서 보사모리 레시피. 그래서 452가 32가 돼요. 5가 1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사모리 레시피. 근데 이제 요 소멸시효가 요거랑 요 2년 소멸시효가 안날로부터가 아니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년 되는 겁니다. 이게. 하죠? 여기 그렇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번은 이제 최판이라서 이제 옳은 지문이지만 넣어놨어요. 자, 재혼을 유정연금 수거권 상실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에 이건 합헌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유적으로 연금을 같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혼한 다음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혼자 살면. 근데 딴 남자랑 재혼했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제외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합헌. 자, 4번 지문. 자, 생계급여 이제 기초생활금을 지원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일을 따로 하지 않아도 조건을 걸지 않고 조건을 유예시키면서 일을 안 해도 그냥 막 돈을 줘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모 없는 고아라도 부자인 애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조건을 부과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그죠? 요 정도까지 하면 최소한 보장한 거 아니냐. 대학원까지 가는 사람까지 우리 나라가 책임질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 보장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해야 됩니다. X. 그런 판이었어요. 자, 20번. 자,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에 과소보 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X. 20번. 퇴학한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가 없죠. 고등학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합헌입니다. X. 자, 3번. 자, 자사고 사건이에요. 그 일반 고등학교랑 동시 선발 조항이 있고 중복 금지 조항이 있죠. 동시 선발 조항은 합헌이고 중복 금지 조항이 위헌이었죠. 동시 선발을 물었으니까 일탈하였다, 위헌이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자, 21번. 이거 재판이니까 꼭 보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자,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있을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자, 알바생이 사장님한테 저기 복리후생비 주세요, 교통비 주세요, 상여금 주세요, 뭐 주세요, 돈 다 줬단 말이에요. 그거 최저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다. 합헌. 자, 최저임금 적용을 주 단위로 정해져서 일주일 동안에 법정 주요 시간을 합산해서 나누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 편의점 사장님한테 좀 기본권 제한이 되겠지만 합헌 들어봤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날 4시간 근무 안 하죠? 근무 안 하는데 한 거로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8, 5, 40 40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토요일 날 일도 안 했으면서 4시간 일을 한 거로 쳐가지고 주 44시간으로 일한 거로 쳐서 최저시급을 주게 합니다. 그럼 알바생한테는 좋겠지만은 편의점 주인한테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합헌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 내용이겠죠.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22번. 자, 20번에 1번 체크하시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판례예요, 사실. 이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사건인데 원래 판례가 물어봤어요. 이제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이 있고 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 두 개를 나눠서 봤잖아요. 근데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금지한 이유는 금지한 거는 아니 일반 사인인데 왜 단결권 결사를 금지하는 거냐 해서 목수해법에서 목수해법이 다 X라서 그 위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 됩니다, 이거. 근데 공무원인 대학교원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유보로 판단해가지고 목수해법 판단하지 않고 입법 형성권을 초과해서 위헌이 되었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법률유보 원칙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고 그러죠. 목수해법은 과잉금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게 공무원 아닌 교원으로 제한해서 써줘야 공무원이 아닌 인물을 써줘야 원래 완벽한 옳은 지문이 되는 건데 공무원 아니란 말을 써주지 않았더라도 요 둘 중에서 과잉금지 원칙으로 심사한 거는 이 판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잉금지 심사를 했다는 점에서 요 문구가 여기 없어도 공무원 아닌 대학교원에 관한 판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2번 지문. 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일단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으면 불법 체류라도 근로자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근로자로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하고 휴가 줘야 되고 월급 줘 일찍 해서 월급 줘야 되고
때리면 변호사 조력권 보호해줘야 되고 한 사람으로서 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자, 단결권은 이제 적극적 단결권만 보호되죠. 결성하지 아니할 소극적 단결 자유는 자유의지 단결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결성하지 아니하는 건 자유란 말을 쓰잖아요. 뭐가 됩니까? 결사의 자유, 행복 추구권으로 보장되는 거죠. 소극적 자유니까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4번. 4번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나온 기술이에요. 꼭 보고 들어야 됩니다. 자, 특수경비원에 관해서 이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33조 2항은 공무원에 관한 단결권 제한 조항이에요. 법률에 정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그 다음에 33조 3항은 주요 방산업체 종사자에게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문이에요. 근데 특수경비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방산업체 종사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기본권을 왜 제한해? 일반 국민인데. 그래서 이게 37조 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죠? 이 질문은 처음 나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23번. 헌법 조문을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건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환경 보전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죠. 그래서 이쪽 사회권에 가면은 여러 가지 노력할 의무가 국가한테만 있는데 환경만 예외예요. 환경은 국가와 국민 둘 다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자, 24번에 1번. 자, 8천 이내 이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죠. 근친혼 금원 조항은 합헌. 다만 뭐가 위헌이에요? 그걸 무효로 한 게 위헌이죠. 취소도 가능한데 왜 무효로 했냐? 그게 위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원종을 묻고 있으니까 침해가 아니다 해야 됩니다. 무효 사유로 한 게 위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 2번. 자, 육아휴직 신청권이 있죠. 유평세논 난민 이렇게 두 문자 있는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다. 아니죠. 자, 4번.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이번에 또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꼭 알고 들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는데 이거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법원 판결. 법률 제한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자, 25번. 그건 이미 배운 판례죠. 육군 장교가 약식 명령 받을 때 자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방 착송은 이제 뭡니까? 목적의 정당성 부정돼서 위헌된 판례고요. 4번. 자, 성매매를 다벌하지 않고 피해자와 자발적 성매매자를 구별해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성매매를 한 거고요. B라는 사람은 인신매매로 잡혀와서 강제 성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당연히 처벌해야지. 얘는 벌하지 말아야지. 구별해줘야지. 구별하는 것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협의사항 이혼할 때 말자 협의죠. 이제 이 사람하고 남편하고 부인이 협의상 이혼할 때 협의가 잘 됐는가를 확인하려면 둘이 같이 나와서 법원 판사 앞에서 같이 말을 해야지. 그래서 같이 함께 출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나 물어보려고. 이건 합헌이죠. 자, 나번. 이건 채판 때 배운 거죠. 누구든지 정보 요청하면 처벌한다. 그럼 안 돼요. 남편이 식물인간 누워 있을 때 그 처가 생활비를 쓰려고 거래 내역, 남편 거래 내역을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 없이 무조건 처벌하니까 위헌된 겁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 의무 당연히 합헌이죠.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혈액투석 어떤 의료급여를 주는데 정액입니다. 정액. 아니, 정액 뭐 액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액수가 정해져 있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나는 부자라서 더 좋은 혈액을 받고 싶다. 투석을 받고 싶다. 근데 왜 저기 혈액 수가가 뭐 한 번에 5만 원밖에 안 주는 거냐? 난 더 좋은 거 100만 원짜리 받고 싶다. 그런 거 없어. 다 정해진 액수만큼 한 회당 5만 원씩만 딱 주는 거야. 그게 합헌입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5만 원씩 합헌입니다. 자, 27번. 자,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이제 인건비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그 민간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해줘요.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합헌인 거예요. 국공립은 국가 설립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금을 더 줘도 합헌, 안 줘도 합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간 은행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죠. 자, 군인묘지에 안장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유공자로 돌아가셔서 군인묘지 안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처가 죽은 다음에도 부부 합정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옆에다가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혼해서 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 이제 이 사람과 연이 끊어진 거죠. 그때 합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합헌입니다. 또 새로운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4번은 뭐 이미 나왔던 판례예요. 공중보건의사 복무한 기간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군의관으로 군대 의사로 가서 복무한 기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할 때 그 복무 기간 사립을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그 위헌이죠. 자, 28번. 자, 최신 판례에서 이제 비례원칙 위헌된 판례들 다 나왔네요. 자,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 이거 위헌이죠.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 나왔고요. 그다음 소집 통지서 전달 안 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 아니 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감옥 가는 게 어디냐? 범죄가 되는 게 어디냐? 범칙금으로 처리해야지. 위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주거침해 강제추행죄 위헌 나왔죠. 다 세 개 다 첫 번째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량 감경으로 형벌을 반으로 깎아도 집행유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헌 나왔죠. 자, 29번. 자, 개인정보 등록 결정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폭력법에서 개인정보, 신상정보 등록은 다 합헌이죠. 근데 위헌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통신매체용 음란죄는 죄질이 약하니까 이건 위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 자체는 합헌인데 20년, 10년 일률적으로 너무 길어서 위헌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년, 20년 이하 이렇게 썼으면 재량을 둬서 합헌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일률적이라더라도 5년, 3년, 2년 짧은 기간들은 다 합헌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 음란죄니까 위헌이고요. 얘는 합헌입니다. 얘는 카메라용 촬영죄 등록은 합헌인데 20년 일률적이라서 위헌 나온 거예요. 강제추행죄는 합헌입니다. 자, 30번. 자, 인터넷 언론사에서 언론사 지지에 반대 명확선칙 합치되죠. 다만 이제 여기 게시판 할 때 그 실명 확인 제도 나온 거는 왜 위헌이요? 과잉 금지 원칙 위반으로. 요 그 사전허가 금지, 검열 금지 위반 됩니까? 아니죠. 합헌이죠. 검열 허가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과잉 금지 원칙 위반돼서 위헌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대가수선은 이제 뭡니까?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돼서 위헌 난 최신 판례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잘 봐야 됩니다. 3번. 똑같은 게시판에 본인 확인 조치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일반 언론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뭐 구청이나 청와대나 공공기관은 사람들한테 게시글을 쓰게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그냥 쓰게 해주는 거, 혜택을 주는 거거든. 따라서 공공기관 게시판은 본인 확인 조치를 하게 해도 합헌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판례랑 비교해봐야 됩니다. 일반 언론사 게시판 본인 확인은 위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공 언론사는 합헌이라고.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최신 판례 이것도 추가해야 됩니다. 자, 4번은 이제 이미 배운 겁니다. 그 선거일 전에 칼럼 게재 금지한 건 이제 위헌 나왔고요. 자, 31번. 1번 질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그래서 집회시를 일률적 금지하면 이거 위헌이죠. 자, 32번에 가번.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 복무한다고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 나번에 양심이라는 거는 단순한 사실, 뭐 지각했니 안 했니, 뭐가 좋니, 단순한 그런 사실 확인 같은 건 양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번. 양심에서 보호되는 건 소수 양심이 중요하죠. 따라서 다수의 도덕률과 일치하는 것인지는 기준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사로 하여금 환자 진료비 내역 정보를
국세청 제출하게 하는 건 합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양 정보나 급여 이런 그 진로 정보 이런 건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거는 위헌이에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하고 또 어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알려주는 거 두 개는 합헌이죠. 다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4번. 그래서 이제 병역 종류, 이 병역 거부 판례가 논점이 두 개인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한해서 처벌하는 요 조항, 요 처벌 조항 합헌이고 병역 종료 조항은 대체 복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위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수는 동그라미고 해법이 X라 위헌이기 때문에 적합한 수단이다 해야 돼. 아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목수는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답은 맞습니다. 자, 33번. 자, 우리가 이제 필합 사건들 쭉 배웠죠. 필요적 등록 취소도 합헌되는 경우들. 그래서 주택 건설 농진 사수 그리고 측량 이렇게 쭉 두 문자 배웠습니다. 자, 이건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서 합헌. 필요적이라서 두 문제 없으니까 위헌. 두 문제 없고 필요적이니까 위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비업자 이제 그 겸업 금지니까 3단계 객관적 사유 선택자 유죄아니죠? 이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자, 34번 최판 인정. 그 가해자가 피해 학생한테 서면으로 사과하게 하는 거, 반성문쓰게 하는 거예요. 합헌. 그다음 지역 아동을 돌볼 때 80% 이상 돌봄 취약 아동, 엄마 아빠 없는 애들 우선 그 하도록 한 거 합헌. 자, 촬영하게 했죠. 이거 목적의 정당성 부정돼서 위헌. 자, 35번. 자, 원래 이제 변은 졸업받을 권리는 그 형사 절차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행정 절차에 필요 없죠. 행정, 가사, 민사 이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 절차 중에서 인신 구속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은 조건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그게 난민 인정 사건이에요.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전자 방법으로 이제 복사하는 범위를 옛날 거 60년대, 70년대 건 아직 워드를 안 쳐놨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워드 쳐놓은 것만 이제 그 판결문을 전자 문서로 준단 말이죠. 합헌입니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37번. 자, 전화 컴퓨터도 못 쓰게 해 위헌이죠. 자, 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 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할 때 종전에 옛날 구법을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한다. 뭡니까? 소급표가 아니고 추급표죠. 추급표. 추급표입니다. 그래서 불소급 원칙 명확에 포섭이 되지 않는다. 소급표가 아니다. 이건 추급표다. 그 말이에요. 자, 39번.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용 요청한 사실조회 행위는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할 때 영장주의 적용되는 건 뭐 있어요? 뭐 경찰이 어떤 단체에다 뭐 요청할 때 영장주의 다 적용되지 않죠. 근데 뭐 자료적 요청하면서도 영장주의 적용되는 예외가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이거죠, 이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확인 자료 요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통비법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은 영장주의 적용됩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하나가 그 은행에다가 그 거래 내용 요청, 계좌 거래 내용, 저 두 개 이제 요청인데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죠. 이 두 개 말고는 전부 다 요청하는 거는 영장주의 적용되는 거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40번. 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제 본인 확인 제도는 합헌이죠. 그래서 통신사, 게임물, 청소년, 유해물 이런 데는 그 본인 실명 확인하기에도 이건 합헌이에요. 아까 게시판 사건은 다릅니다. 게시판 사건에서 게시판에다가 본인 확인 절차는 위헌이었죠. 근데 공공기관 게시판 실명 확인은 합헌이었잖아요. 아까 봤던 거랑 이제 다릅니다. 이건. 이제 다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다 마쳤으니까 틀린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시험 보러 가기 전에 3번 이상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잘 보세요.